60세 여성분께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얼굴 전체 좁쌀만한 크기의 두드러기가 났다고 하시는데요. 이 두드러기가 가렵지는 않고 붉게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이 손등에도 약간의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네. 근데 그 원인을 좀 아직 확실하게 몰라요. 원인은 확실하게 모르시고요. 네. 네, 손등 말고는 또 다른 부위까지는 지금 전이가 안 된 건가요? 얼굴이 주고요. 네. 네. 얼굴이 주고 손등에도 이제 조금씩 증상이 네네네. 보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전문 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네네. 두드러기 이렇게 난 지 일주일 정도 되셨나요? 예. 혹시 이렇게 그 두드러기 이렇게 났을 때 뭐 어떤 상황에서 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이렇게 뭐 운동 후에 났다든지 아니면은 햇빛을 강하게 쬐고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을 먹고 났다든지 아니 뭐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제일 먼저 좀 할 거는 모기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나무가 좀 주변에 많아서 네네. 모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네. 근데 모기가 이렇게 많이 물어서 네네.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지. 모기가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진상 두드러기라 해가지고 네. 우리가 모기나 벌레 물린 자리에 그 두드러기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네. 보통 이렇게 유아나 소아한테서 많이 발생하는데 네. 성인한테서도 이렇게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혈분에 이렇게 열이 많으면은 네네. 열 많은 사람들이 피부 이렇게 자극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게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머님 혹시 네. 평소에 이렇게 소화는 잘 되시나요? 소화는 좀 되는데 열이 좀 나요. 열이 그 얼굴 위쪽으로 열이 난다 말씀이신가요? 예. 열이 열이 나면- 이렇게 좀 느낄 정도로 여기 이렇게 확 올라요. 열도 이렇게 나고 혹시 이렇게 열이 나면은 땀도 좀 나던가요? 땀도 이제 조금 나기는 나죠. 땀도 나고 이렇게 열이 좀 심하면은 피부가 약간 따끔거리고 가렵다라는 느낌도 혹시 그런 받으세요? 가렵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 네. 보통 이렇게 혈분에 이렇게 열 많이 이렇게 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이렇게 그 두드러기 증세에 이렇게 굉장히 좀 민감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뭐 약간의 이렇게 자극으로도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좁쌀처럼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는 어머니 이렇게 장 기능이 조금 안 좋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장 기능들을 개선해줘야지 그런 이렇게 두드러기가 빨리 좀 좋아집니다. 그래요? 혹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 보셨나요? 1년에 한 번씩 저기 내시경, 위내시경은 받고 있거든요. 네네, 위내시경은 잘 받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두드러기 난 다음에 병원 가서 혹시 치료는 받아 보셨나요?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하셨고요. 네네. 지금 이렇게 특별한 다른 원인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수목도 많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지 않아서 뭐 벌레나 모기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런 모기로 인해서 이렇게 그 발생한 구진상 두드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두드러기 있을 때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뭐 보통 보면 병원에서는 항히스타민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를 근원적으로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혈분에 열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혈분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머니 이렇게 그 대장 기능이 이렇게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네. 대장 기능을 이렇게 좋게 만들고 네. 그리고 청열 해독하는 한약이나 약침 치료를 해서 그 두드러기를 가라앉히면은 깨끗하게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네네. 시간이 흐르니까. 네, 그럼요. 이렇게 그 벌레에 물린 두드러기는 네. 그런 이렇게 벌레 자극이 이렇게 없어지면은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또 긁지 않으면은 점점 가라앉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이렇게 벌레에 물렸을 때 그 주변이 이렇게 팽진되면서 올라왔을 건데 근데 네. 그 자극이 이렇게 사라지면은 보통 1, 2주 내에 대부분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요? 이렇게 많이 응급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이렇게 좀 차가운 물로 이렇게 조금 마사지 해주거나 아니 얼음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좀 대주시면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갑자기 제가 네. 길을 이렇게 걷다가 좀 바닥이 좀 이렇게 좀 꺼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는 그냥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발이 이렇게 그냥 접혀버렸거든요. 아, 발목도 접질이셨어요? 네, 접쳤는데 크게 뭐 저기 통증 같은 거 그런 거는 없는데 네네. 혹시라도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뭐를 해야 되나 걱정이 돼요. 아, 발목을 이렇게 접지르면은 항상 이렇게 그 고정을 많이 시켜주시고 그리고 찬물로 그것도 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로 얼음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찬물로 이렇게 찜질해 주시고 그리고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한 번 이렇게 늘어나면은 네. 다시 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대를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발목도 보실 겸 두드러기도 보실 겸 근처 한의원 가셔가지고 한번 네. 치료 받아 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어머니,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정은 원장님 말씀도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모기나 그런 것 때문이실 수도 있는데, 네네. 네, 근데 좀 단순 알러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예전부터 좀 네. 그런 알러지 질환 있으셨어요? 그런 거는 알레르기성 피부는 아닌데, 네, 글쎄요, 이제 또 우리가 염려한 거는 네. 좀 집안에 먼지가 좀 많아요. 네. 집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도 물론 이제 알러지가 유발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혹시 알러지 질환이 있으셨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런 게- 거는 없었어요. 예, 그런 게 원인이 돼서 네.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네.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의원 방문하셔서 한약 치료하시면 더 빨리 좋아지실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네. 원장님 말씀들 참고하셔서 증상 잘 치료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번째 전화 상담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양정 원장님, 이 두드러기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두드러기는 인구의 15%에서 한 20% 정도가 한 번은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두드러기의 원인, 종류, 치료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종류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입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그 말씀 그대로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70에서 80%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우리 목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운동에 의해서 심부의 온도가 1도 정도 오르게 되면은 목이 물린 팽진 같은 그 두드러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햇빛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자외선 자극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인데 보통 좁쌀을 물린 것과 좁쌀이 올라오는 것 같은 두드러기가 햇빛이 이렇게 비친 곳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뭐 뜨거운 곳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용광로 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열에 노출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 묘기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긁게 되면은 피부에 글씨가 써진다든지 하는 두드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접촉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고무장갑이라든지 뭐 여름철에 슬리퍼라든지 아니면 애기들 이렇게 기저귀라든지 그런 것에 어떤 특정한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접촉성 두드러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냉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든지 이런 차가운 날씨에 그리고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에어컨 바람에 자주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차가운 계곡물에 손발을 담그고 있다든지 차가운 물에 손을 이렇게 담궜을 때 그 부분이 이렇게 가렵고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는 두드러기를 한냉성 두드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식 유발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떤 특정한 음식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두드러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잘 나타나진 않는데 수성 두드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에 닿기만 해도 나타나는 두드러기입니다. 그리고 구진상 두드러기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전화 상담했던 이렇게 어머님하고 이렇게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보통 유학이나 소화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벌레에 물렸을 때, 모기에 물렸을 때 그 주변이 이렇게 두드러기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드러기의 종류를 알아봤으니까 두드러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를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설명하면은 혈분의 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두드러기가 발생하려면은 혈분의 열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열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지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의학적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혈분의 열을 치료해야지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혈분의 열은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뭐 음식을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내 독소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장내 독소가 많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것이 혈분의 열로 점점 발달을 해서 어떤 자극이 올 때 이것이 폭탄처럼 이렇게 터져서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기이기 때문에 이런 혈분의 열을 근원적으로 치료해줘야지 이런 알러젠이 이렇게 왔을 때도 반응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는 보통 3단계의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독소 배출의 단계이고 두 번째가 혈분의 열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발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단계죠. 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료법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환약을 처방해서 장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설사를 시키게 됩니다. 설사를 시켜서 장내 독소를 배출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탕약을 복용해서 혈분의 열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또 약침을 사용해서 표피에 있는 혈을 제거하고 그리고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한의학에서는 두드러기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혈분의 열과 자극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치료법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상주 원장님,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드러기가 더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한의학에서는 면역력과 두드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두드러기는 이제 온몸에 퍼져 있는 그런 그 작은 혈관들의 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 두드러기에 대해서 그 면역 기능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그 단순한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치료도 항히스타민제나 그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 그런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두드러기가 그때 그 잦아들기는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재발이 되고 그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그 두드러기하고 그 면역 기능의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이 독에 대한 인체 면역 독소에 대한 인체 면역 반응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면역 기능이 너무 과항진돼서 예민하게 반응해서 두드러기가 난다고 보고 그쪽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를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음식을 피해주는 것이 좋고요. 회피요법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히스타민이 많이 포함된 음식 또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그런 음식들, 뭐 술, 특히 레드와인, 그리고 고등어, 게나 새우 이런 갑각류 같은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또 악화될 수 있는 요인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목욕을 한다거나 너무 뭐 술이라든지 아주 격렬한 운동, 자극적인 음식 이런 그 열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러기가 심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